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잠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이서구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선생님은 잠실하면 야구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선생님은 잠실은 야구나 농구, 축구, 달리기 같은 운동 경기를 하는 곳인 줄로만 알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잠실에는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가 숨어 있대요. 그게 뭘까? 궁금하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잠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로 알아보는 잠실, 잠실섬. 잠실하면 우리 친구들은 롯데월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맞나요? 잠실은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석촌호수처럼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로 잘 알려져 있어요. 또 서울의 주요 교통의 환승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실은 지역명이 아니었다고 해요. 누에 잠, 집, 실, 한자를 써서 누에를 치는 방이라는 뜻으로 잠실이라 불리게 됐답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보면요, 조선시대에는 비단이 중요한 생산품이었기 때문에 잠실, 그러니까 누에를 치는 방을 마련하려면 따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누에를 치는 양잠업은 왕이 잠실을 설치하고 직접 관장할 정도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세 곳의 잠실이 있었대요. 현재 서대문구 연희동인 서잠실, 현재 서초구 잠원동인 신잠실, 그리고 현재의 잠실인 동잠실. 그래서 옛날 서울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어른들은 뽕나무 하면 뽕나무밭이었던 지금의 잠실을 떠올릴 정도라고 합니다. 잠실에 뽕나무밭이 가득했더니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곳이 원래 섬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오잉? 잠실 아일랜드, 말 그대로 잠실 섬이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큰 섬이었다고 합니다. 옛 지도에 상림이라 표기될 정도로 뽕나무가 아주 무성했던 잠실섬은 부리도와 잠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잠실도와 부리도에는 100가구가 넘게 사는 큰 마을인 세내마을, 그리고 작은 마을이었던 잠실마을과 불연마을이 있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요. 잠실섬 남쪽의 송파나루는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번성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잠실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색강에 불과했던 신천강은 한강의 본류가 되고 송파강은 수심이 얕아지면서 유명했던 송파나루와 송파시장은 쇠퇴하게 됐답니다. 대홍수로 잠실섬에 무성하던 뽕밭도 모두 사라지며 모래밭이 되어버렸고, 이후 1960년대까지 주민들은 잠실섬에서 채소 등을 가꾸며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알아보는 잠실, 섬에서 육지로. 그렇다면 섬이었던 잠실이 지금처럼 육지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한 것일까요? 잠실이 섬에서 육지로 변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정부가 잠실섬 남쪽 송파강을 메워 육지로 만들고 신천강을 넓혀 새 물길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실섬의 북쪽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잠실은 75만 평의 육지로 탈바꿈하고 송파강 일부는 석촌호수가 돼 지금의 잠실 모습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 옛날 잠실이 섬이었던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잠실운동장 앞 아시아공원에 가보면 잠실섬의 일부였던 부리도에 거주했던 불연마을 주민들이 잠실이 섬이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기념비가 있답니다. 또 송파나루터 기념비, 뽕나무 근린공원 명칭 등 잠실섬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잠실의 이야기 재미있죠?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 선생님과 함께 잠실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현재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 잠실 나루역으로 알려진 이 역들은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뀌기 전 역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뭐라고요? 오, 맞아요. 정답은 신천역 그리고 성내역입니다. 신천의 순 우리말인 세내, 한강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며 수몰된 세내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주민들은 새마을시장 일대로 이주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잠실나루 옆에는 성내천이 흐르고 있어요.
잠실나루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강이나 바닷목 등에 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이라는 우리말 나루를 이용해 새롭게 이름 지었다고 해요. 잠실나루역 위치가 한강과도 가까운 이유 알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1970년대 잠실섬에서 현재의 잠실로 변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980년대 잠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잠실역 인근은 1980년대 들어 지금의 모습을 거의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롯데월드 등도 80년대 후반에 완공됐었거든요. 이렇게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나라를 다시 일으킨 1980년대. 우리나라의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일어섰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친구들, 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88 서울올림픽.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전 세계로 알리면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던 나라의 이미지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알아보는 잠실 종합운동장. 1973년 정부는 잠실을 주변 땅과 함께 340만 평을 조성해 잠실 아파트 단지와 잠실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수요에 부합한 서울 종합경기장이 착공됐죠. 1984년 완공된 잠실 종합운동장은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알고 있는 88 서울올림픽의 유산,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올림픽 주경기장 앞에 보이는 올림픽의 상징, 오륜기, 다들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오륜기는 5대륙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어요. 왼쪽부터 파랑은 유럽, 노랑은 아시아, 검정은 아프리카, 녹색은 오세아니아, 빨강은 아메리카.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 1장 8조와 9조에 따르면 원래 오륜기의 의미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뜻의 흰색 바탕에 올림픽 정신과 선수들이 함께 뭉쳐 전 세계가 하나 된다는 올림픽의 의미를 표현하는 5개의 원이라고 합니다. 특정 색깔과 대륙은 상관관계가 없고요.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의 화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앙에 호랑이가 보이죠? 이 친구는 디자이너 김현애의 작품 호돌입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였죠. 호돌이는 전통 농악대의 상모를 쓰고 있고 목에는 오륜기 메달을 착용했어요. 상모의 긴 끈으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영문 첫 문자 S를 만들어 당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로 전파했다고 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을까요? 각종 운동 경기가 열리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어요. 올림픽 주경기장의 큰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대규모 콘서트장으로 활용된다는 것,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추억이 깃든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답니다. 추억의 장소, 스포츠의 메카로 불리며 88 서울올림픽의 감동이 살아있는 역사적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이 확 달라진다고 해요. 스포츠와 시민 문화 여가 공간으로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984년 준공 후 37년의 역사를 만들어 온 서울 종합운동장.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은 노후화되고 낙후됐겠죠? 그래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스포츠 성지로서 상징성은 보존하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장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유산과 원형의 상징성을 보존하고 경기장 본연의 스포츠 기능과 일상적 활용이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문화생활의 중심지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잠실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변화될 잠실 종합운동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선생님은 잠실 종합운동장과의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엄청 설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관심 가지고 잠실의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해요. 잠실 종합운동장이 시민들에게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는 꾸준히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더 멋진 미래를 그려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해요.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